자, 레벨 2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1, 2, 3, 4 4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하지. 우리가 확률 문제,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중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중복을 허락해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이때 그 자연수는 무슨 수여야 하고? 자릿수의 곱이 어때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 몇 개의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자리 자연수를 만들기는 할 건데 홀수가 일단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 숫자가 있었을 때 요 1의 자리 숫자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뭐가 와야 돼? 1 아니면 3이 와야 되겠지? 그러면 요 1의 자리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2를 쓰는 순간 1의 자리는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4자리 숫자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자릿수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각각의 자릿수의 곱이 무슨 수가 되어야 한대? 그러면 앞에 있는 4개의 자릿수 각각의 숫자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곱했을 때 짝수여야 한다는 건 결국 요 4개의 숫자는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하나의 짝수가 들어와야 곱했을 때 자릿수의 곱이 짝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적어도 6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여기에 6건의 경우의 수 빼준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부터 구해볼까요?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죠? 4개 다 들어올 수 있죠. 너도. 그래서 너의 경우의 수는 뭔데? 물론 이걸 4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개념적 이해는 4파이 4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아 나열한다. 근데 우리는 4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여기에서 빼겠다는 거야. 무엇을?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의 6건은 모두 뭐다? 홀수이다. 이게 6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두 홀수가 들어오는 경우만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왔겠지. 그래서 여기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너는, 너도. 그래서 몇이 오는 건데? 2의 4제곱이 오는 건데 너의 개념적 이해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4파이 4, 2파이 4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2의 256에서 16 빼시면 되겠지? 그래서 너는 2의 240. 그래서 정답은 5번 482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0과 1과 2라는 3개의 숫자를 중복 사용해서 이번에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릿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실 지금 문제는 2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숫자들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랬다면 예를 들어 지금처럼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는 반드시 몇이 오면 안 된다? 0이 올 수 없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계셔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은 존재하는 숫자도 적고 내가 만들 자릿수도
작은 자릿수의 자연수를 구할 건데 숫자도 많아. 자릿수도 커. 그래서 자릿수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 요러면 우리가 이걸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얘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방식으로 좀 꼼꼼하게 그 케이스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는 네 자리를 만들 거니까 존재하는 숫자가 몇 개 있어야 하고 4개의 숫자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로 존재하는데 자릿수의 합이 몇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4개의 숫자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몇이 되도록 하는? 4가 되도록 하는 숫자의 경우를 먼저 세자는 거야. 그러면 4개를 싹 더했을 때 4가 되는 경우를 빠짐없이 세셔야 돼요. 예를 들어 0004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존재한다면 문제에서는 말하지 않은 몇을 4를 사용해야 되니까 탈락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4에서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 줍시다. 0013 그럼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3이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숫자 하나 줍시다. 그러면 0112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숫자를 하나 여기다가 줬을 때에는 0022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오케이가 된 거지? 지금처럼 맨 뒤에 수와 같은 수가 나오면 그만하는 거야. 얘는 같은 수가 아니죠? 또 줍시다. 맨 앞에다가 주면 어떻게 되고요? 1111이 되고 나머지 1한테 주면 2 앞과 뒤의 순서가 어때요? 바뀌죠? 그럼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나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이해가 가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0 하나, 1 하나, 1 하나, 2 하나 이거 나열하면 되는 거죠? 이거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맨 앞에는 뭐 아니면 뭐만 와야 되는 거야? 그럼 1이 왔다고 가정하자, 2가 왔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맨 앞에 1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뒤에는 몇으로 나열되어야 하고 이 3개의 숫자가 나열되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 이게 첫 번째 정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2가 온다면 어떤 숫자를 나열해야 되고 0 하나, 1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3팩에 2팩 이게 두 번째 정답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하셔야 돼요. 다시요. 케이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4개를 나열해서 자연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네들을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 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0 하나, 1 하나, 1 2개, 2 하나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거 했네요. 뭐 안 했죠? 0, 2, 요거 안 했죠? 그럼 얘는 맨 앞에 필수적으로 뭐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0 2개, 2 하나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래서 3팩에 2팩 아니면 그냥 3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뭐 하시오?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그래서 정답은 13.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총 8명이 있는데 이 8명을 무슨 순열할 거다? 원순열할 거다. 이때 1학년끼리는 이웃해야 되고 3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는 거야? 한 놈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단 주의사항은 뭐죠? 네,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고려를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한 뒤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뭐 한다?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푼다고 그랬죠?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 원칙을 지켜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1학년은 이웃해야 되니까 1학년 2마리는 한 놈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다만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고려해줘야 되니까 몇 곱하기? 2 곱하기 또는 2팩 곱하기. 이걸 쓰는 순간 1학년은 그냥 한 마리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럼 1학년 한 마리와 2학년 3마리 총 몇 마리를? 4마리를 무슨 순열하겠다? 원순열하겠다. 그럼 4마리 원순열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3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쓰는 순간 1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이렇게 나열이 된 거라고. 그런데 3학년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3학년은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니까 3학년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몇 개의 공간이 있죠? 4개의 공간에서 나는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하고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야? 아닌 거라고. 원순열이다 아니다는 원에 나열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앞에 수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았으므로 기준이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3학년을 나열할 때는 일반 순열로 나열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몇 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뽑아 나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P3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 곱하기 6 곱하기 2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2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뭐냐면 1 3개와 2 3개와 3 2개 총 8개의 숫자를 그냥 싹 나열을 할 거야. 그럼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나열을 했을 때 왼쪽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만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8개의 숫자를 나열했다고 생각해 보면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 여섯, 일곱 번째 자리 라는 자리가 존재하죠. 요 자리에는 반드시 어떤 숫자만 오게? 홀수만 오게 만들라는 소리야. 그럼 요 동그라미 자리에는 누가 누구거나 누가 온다? 1이 오거나 3이 오게끔 만드세요. 이게 문제였던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자리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홀수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홀수가 누가 오는지로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동그라미 자리에 1 3개, 3 1 이렇게 오는 경우와 케이스 두 번째 동그라미 자리에 1 2개, 3 2개 오는 경우 이렇게로 케이스 구별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그라미 자리에 얘가 오는 경우와 얘가 오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자리에 얘가 왔다고 합시다.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에? 4팩에 3팩. 이걸 쓰는 순간 동그라미는 결정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자리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에는 어떤 숫자가 살아남았죠? 3 1와 2 3개가 살아남았죠? 얘네들을 나열해 줘야 되는 거니까 4팩에 3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 16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팩토리얼 연산은 빨리빨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자리에 1, 2개, 3, 2개 나열하는 경우로 케이스 구별할 수 있죠. 동그라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에 2팩, 2팩. 자, 동그라미 이거 쓰는 순간 나열이 된 거고요. 나머지에다가 써야 되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남았죠? 1 1, 2 3개. 이렇게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몇이 되는 거야? 4팩에
3팩이 되겠지. 하지만 위에랑 아래랑 같지 않아요.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얘가 몇이죠? 6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24가 됐던 겁니다. 두 가지 경우 모아시오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 40이 정답이 될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문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일단 함수 문제 나오면 쫄아서 잘 못 푸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문제를 읽으세요. 읽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잘 보세요. 우선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습니다. f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러면 가 조건 뭐고 나 조건 뭔지 읽으시면 되겠죠.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스몰 x가 4의 약수이면, 즉 x 자리에 몇이 들어간다면 1, 2, 4가 들어간다면 이란 뜻이죠. 그런데 현재 정역에는 1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몰 x는 몇이거나 몇일 땐, 2거나 4일 땐 이걸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F2가 2 이하고 F4가 2 이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X가 6의 약수일 때 1이 없죠? 그러니까 2, 3, 6일 땐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쓰세요. 일단 F2가 F3이 F6이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쓰고 나니까 뭐야? F2가 2 이하면서 F2가 2 이상이네. 그럼 이걸 통해서 F2는 몇으로? 2로 확정된 거죠? 확정된 거니까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F2는 2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를 어딜 보더라도 간 곳을 또 가면 안 된다. 1대1이다. 이런 말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2가 2로 갔는데 어쩌라고? 얘 나머지 애들에 의해서 또 선택받을 수도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없잖아. 그래서 얘는 끝내시면 돼요. 그냥 간 거지 뭐. 이때 F4는 어때야 된답니까? 그러면 요 4라는 정역은 2 이하로 가야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얘 그냥 끝난 거야. 얘는 진작에 끝났고. 그 다음에 F3도 몇 이상이어야 된대? 2 이상이지. 그럼 얘는 어디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2부터 5까지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4를 쓰는 순간 3이 진작에 끝난 거라고. 그러면 같은 이유로 F6도 그래야 되는 거니까 6이 가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4 쓰는 순간 끝나버린 거야. 그럼 조건 다 만족했죠? 근데 나머지 정의역들도 가기는 가야 되잖아. 그럼 남은 정의역이 누구와 누가 있기 때문에 5와 7이 각각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씩 있는 거죠? 그래서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그래서 너는 2 곱하기 4의 제곱 5의 제곱 얘가 정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80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이것도 문제를 좀 잘 좀 읽으세요. 오늘 할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좀 읽어라. 잘 보세요. 빨간색 하나, 노란색 둘, 파란색 5, 총 8개를 나열할 겁니다. 그럼 이 8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해라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빨간색 몇 개 있어요, 현재? 그 한 개의 빨간색보다 왼쪽에 있는 노란색의 개수. 그것을 A라고 하겠다고. 빨간색 몇 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의 개수. 그걸 B라고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나열해. 그럼 나열하면 이렇게 나열될 수 있죠. 옐로우, 블루, 레드, 옐로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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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이런 식으로 나열될 수 있는 거 맞아?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열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빨간색 왼쪽에 노란색의 개수 몇 개예요?
그러니까 A는 1인 거고요. 빨간색 오른쪽 거기에 파란색의 개수 몇 개예요? 그러니까 B가 4.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라고 지금. 이때 A가 B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쓰고 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A가 B보다 크려면 A와 B가 몇이 될 수 있는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걸로 케이스 구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몇이고 B가 몇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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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개수야? 노란색은 맥스 몇 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되더라도 몇 밖에 안 된다? 2까지밖에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이렇게 나눠서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성의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 그럼 이게 이렇게 쓰면 자꾸 헷갈린다고. 이게 왜 헷갈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헷갈려. 그래서 좀 쓰세요. A가 1이라는 건 왼쪽에 노란색 몇 개? 1개. 오른쪽에 파란색 0개. 이런 뜻인 거라고. 빨간색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빨간색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노란색 1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여기는 노란색 하나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오른쪽에 노란색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오른쪽에 파란색이 0개 있다는 얘기는 왼쪽에 파란색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동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그럼 오른쪽은 그냥 옐로우 하나니까 끝난 거죠. 경우의 수 1. 그럼 왼쪽 얘네들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파란색 5개와 노란색 1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너의 경우의 수는 전체 몇 팩인데? 6팩인데 똑같으니까 5팩. 그래서 경우의 수 6개.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야. 다시 두 번째 케이스. A가 0이고 2고 B가 0인 경우 이것도 쓰세요. 까불지 말고. 왼쪽에 노란색 몇 개와 오른쪽에 파란색 몇 개? 0개. 쓰면 안 틀리는데 왜 안 쓰고 틀리냐고. 자, 그러면 빨간색을 기준으로 왼쪽에 노란색이 2개 있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노란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른쪽에 파란색이 없어요? 그럼 왼쪽에 파란색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다 나열하면 몇 팩인데? 이번에는 7팩이죠. 그래서 2팩, 5팩. 그래서 21. 이렇게 두 번째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A가 2고 B가 1인 경우지? 쓰세요. 왼쪽에 노란색 2개와 오른쪽에 파란색 1개. 그러면 빨간색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노란색 2개니까 오른쪽에는 노란색 없다는 소리죠. 오른쪽에 파란색 1개니까 왼쪽에 파란색 4개 있고 싶다는 얘기지? 오른쪽 파란색 1개로 픽스니까 얘만 나열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얘 나열하는 경우의 수 전체 몇 팩인데? 6팩에 2팩, 4팩. 그래서 몇 개죠? 그래서 15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 더하기 21 더하기 15. 그래서 정답 42. 4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좀 잘하세요. 실수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요거 7번은 정리를 좀 해두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수업을 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다가 집어넣을 거지. 적어놔라.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다른. 여기까지 돼요? 이거 뭘로 문제 푼다? 함수의 개수로 푼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요. 두 번째. 서로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물론 조건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은 잡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고 싶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거 뭘로 푼다? 중복 조합으로 푼다. 쉽게 얘기해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같은 것을 다른 상자에. 됐어요? 다시 세 번째. 그럼 같은 공을 같은 상자에 넣었을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됐니? 요게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했던, 아까도 문제풀이 할 때 했던 자연수의 분할로 푼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이 교육과정에서 비록 빠졌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필기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남았죠? 다른 공을 같은 상자에 넣는 거지? 다른 공을 같은 상자에.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역시나 빠졌던 집합의 분할이라는 건데, 요거는 함수의 개수로 표현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요 네 가지 얘기는 꼭 기억을 하고 이걸로 접근할 수 있으면 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보시면 잘 보세요. 서로 다른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4개에다가 담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이거 뭘로 풀겠구나? 요거죠, 요거? 함수의 개수로 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돼. 함수의 개수인 거야. 그럼 함수의 개수라면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뭔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 공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공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누가 정의역이야? 공이 정의역이죠. 잡아줘야 되니까 상자가 공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은 정의역, 상자가 공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공의 A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와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이 2개래. 그럼 몇 개씩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번. 얘가 0개, 얘가 2개. 케이스 2번. 얘가 1개, 얘가 1개. 케이스 3번. 얘가 2개, 얘가 0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이 있는 상자가 몇 개여야 된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A, B, C, D 상자에서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2개를 넣을 거라며. 근데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는 총 몇 개니까? 그럼 얘는 필수적으로 나머지 상자 몇 개? 2개에도 공을 넣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다시 세 번째 케이스. A에 2개, B에 빵개를 넣었어. 2개 빵개를 넣을 거야. 근데 공이 있는 상자는 총 몇 개이기 때문에 C와 D라는 상자에 필수적으로 공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그런데 케이스 2번. 한 개라면 한 개 들어갔으니까 남은 상자가 비록 몇 개지만 2개 중에서 몇 개의 상자에만, 하나의 상자에만 공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케이스 1번. A가 0개, B가 2개. 그럼 이 말은
공이 A, B, C, D, E, F 이렇게 총 6개의 공이 있는 거고 A, B, C, D라는 상자가 있는 건데 너는 꺼져. 여기에 일단 몇 개 넣고 시작해야 돼? 2개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2개만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 들어갈 놈 6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첫 번째 정답은 6C2예요. 6C2를 쓰는 순간 뭔진 몰라도 2개가 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머지 정의역도 나머지 상자에다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총 사용되는 상자가 몇 개여야 하므로 C와 D가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인마들이 뭐 되는 경우 몰빵되면 된다 안 된다? 졸지 마. 확 돼지가 혼난다. 몰빵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얘네를 여기다가 주는 경우의 수는 주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하는 경우를? 몰빵되는 경우를 뭐 하시면 되겠어요? 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니?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의 4제곱. 근데 몰빵되면 돼 안 돼? 몰빵되는 경우 몇 개를? 2개를 뺀다. 이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도 강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케이스 몇 번도? 3번도 경우의 수가 똑같지 않았겠냐고.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곱하기 몇? 2. 이게 첫 번째 정답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럼 이게 1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를 둘 다 계산한 거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두 번째 케이스만 해서 얘랑 더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A에 몇 개? B에 몇 개?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A, B, C, D, E, F가 A, B, C, D에 담는 경우의 수. 됐나?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1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일단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하나씩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열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UP 2가 되겠죠. 그래서 2개 뽑아 나열하면 이렇게 가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만 주면 되는데 사용할 상자는 총 3개이기 때문에 남은 상자 중에서 몇 개? 둘 중에 1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뽑혔다면 얘네들이 다 뭐 해야 돼요? 몰빵되어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됐던 거야. 이해가 돼? 나머지 상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2개의 사건을 뭐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5 곱하기 2 곱하기 16에 14 더하기 6에 3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계산하면 5번 48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예요. 됐을까요? 자, 레벨 2 마지막 8번입니다. 자, 이거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상황은 엄청 쉬워.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6개의 접시가 원탁에 나열되어 있어. 원순열인 건 맞아. 그런데 그 6개의 접시가 이런 식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고. 같은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된 상황이 아닌 거지. 삼각형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접시가 요 변에 2개, 요 변에 2개, 요 변에 2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순열은 쓰긴 쓸 것 같은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때 6개의 숫자를 6개의 접시에 담을 건데 어찌 보면 당연히 하나씩만 담을 거고요. 뭐하러 이런 말 줬는지 몰라. 물론 2개씩 주는 선생님 2개씩 줄 수도 있잖아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상황 때문에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 변에는 즉 예를 들어 요 변 2개 있죠. 그 2개의 곱은 무슨 수다? 다시 각 변 요 변에 몇 개 있어? 2개 곱한 건 무슨 수? 각 변 요 2개 곱한 거 무슨 수? 그러니까
이거 곱한 거 짝수, 곱한 거 짝수, 곱한 거 짝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곱이 짝수여야 되잖아. 근데 존재하는 숫자는 몇부터 몇 가지인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짝수인 누구는? 2와 4와 6은 이변에 하나, 이변에 하나, 이변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몰빵되면 어떤 누군가는 홀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읽었어. 아하, 2, 4, 6이 각각의 변에 하나씩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상황 이해했니? 이제 나열해 주는 거고. 그럼 뭐부터 나열했겠니? 2, 4, 6부터 나열했겠지? 그럼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은 2, 4, 6이라는 세 개의 짝수를 세 개의 변에 무슨 순열? 원순열하는 거. 여기까지 돼? 그래서 세 개의 짝수를 세 개의 변에 원순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 자, 주의. 이 팩을 쓰는 순간 무엇이 결정된 거냐면 각각의 변에 어디에 2, 4, 6이 들어갈 건가? 그게 결정된 거야. 즉, 이 팩을 쓰는 순간 여기에 2, 여기에 6, 여기에 4. 대충 쓴 거예요, 일부러. 여기에 들어갈 거라는 게 결정된 거라고. 그런데 결정은 됐지만 각각의 숫자들은 접시에 살포시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지. 그럼 2가 앉을 수 있는 접시는 몇 개? 6도 몇 개? 4도 몇 개? 2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걸 써야 2라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4라는 숫자가 살포시 앉는 것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앉는 순간 뭐가 결정됐어? 기준이 결정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 홀수는 뭐 하면 돼? 나열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몇 팩? 3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6 곱하기 6. 그래서 정답은 9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